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경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같은 화인데 병화와 상대되는 개념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 정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인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병화, 같은 화이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구분을 했고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같은 화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양화하고 정화하고 서로 대조되고 대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화는 뭐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수하고 화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개념은 물의 개념인 것이고, 수는 물과 화는 불이죠. 물과 화. 그래서 수극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화가 가장 대조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겨주는 금생수, 수를 생겨주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에서 화를 생겨주는 관계가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금을 생겨주는 역할도 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화를 축장시켜 줄 수도 있고, 물을 막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금을 생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비유를 할 때 약간 좀 박쥐 같은 그런 성향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뭐가 음이 되냐면 금수가 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수의 기운은 물이라고 하지만은 냉기, 아주 혹독한 한기를 뜻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죠. 아주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수화가 적당하게 조절을 이루어야지만 살기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수가 너무 왕해지면 세상이 다 얼어버릴 것이고요. 반대로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너무 뜨겁게 되겠죠. 여러분들 냉탕,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같은 데 가기가 어려운데, 얼음방 같은 데는 수가 왕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열탕 같은 데는 화가 왕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열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지, 너무 뜨거운 방에만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이 푹 퍼져버리고, 자칫 너무 진짜 어르신들 거기서 뜨거운 열탕 같은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심하면 사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어르신들 주무시고 계실 때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뜨거운 데 오래 있지 마시고요. 또 너무 차가운 데도 오래 있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수로서 너무 치우치면 남극이라든가 북극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화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적도지방같이 사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척점 수화의 개념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이지만, 또 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딸랑 또 떨어뜨려 놓게 되면 또 화 중에서도 양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음의 개념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뜨거운 화라 하더라도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더 뜨겁고 더 밝은 것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촉광짜리 빛이 있다라고 있는데, 하나는 50촉광짜리 빛이라고 하면 100촉광짜리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양화가 되는 것이고, 50촉광짜리는 음화인 정화가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큰 틀에서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병화를 갖다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 왜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든가 별도 해당이 되지만,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이렇게
전기불, 촛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여러분들 촛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쓰는 전기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촛불, 모닥불, 등쪽지와 전기불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대척점에는 뭐예요? 자연적이다,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자연적인 불, 정화는 인위적인 불. 자연적인 불은 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낸다라고 보지만은 인위적인 불은 자기 스스로 낼 수는 없죠. 연료가 있어야죠. 줘야 된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여름에 사오미를 화가 왕한 계절이다 하더라도 정화는 간목 정인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일간 정화가 왕해도 병화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병화는 4월, 5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지로 4화, 5화 등이 있게 되면은 병화는 뭐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인성으로서 생조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5화, 4화가 있어서 정화가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왕한 불은 뭐예요? 연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지만 어떻다? 그 열기를 빛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전소 같은 거 있죠.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 석탄을 떼가지고 불을 피우면 엄청난 화력을 나타내죠. 근데 화력이 세다고 해서 땔감 안 넣으면 안 되죠. 땔감 계속 넣어야지만 그 열기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열기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해서 그 증기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야지만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화는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 인목 하나 정도,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정화일관이 진짜 4월, 5월 이 아니라 뭐 해자, 축월, 뭐 신유술월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은 있어줘야 돼요. 반드시 인성을 있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인성보다 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정화 일간들이 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나를 낳은 친어머니하고 좀 연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한 경우 인성 있게 되면은 그거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이 왕한데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만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인성하고 일간 정화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도,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도,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도, 어떤 일간이 태어나도, 자월에 태어나도 자월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절기는 대절과 동지로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이 북방, 해자축 북방은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 겨울,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한에 천하가 땡땡땡땡 얼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뭐가 필요하다?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죠. 우리 지금도 지금은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 많죠. 그래서 크게 월동 준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옛날에는 주로 이제 도시가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연탄 같은 거 있죠. 연탄을 많이 뗐던 그런 시대. 지금 중국 같은 데가 연탄을 많이 떼죠. 연탄 뗄 때는 월동 준비라고 해서 뭐 합니까? 연탄을 집집마다 한 100장, 200장씩 또 들여놔야 되는 거고요. 겨울에 또 연탄 배달하면 지금 수요가 많으면은 배달이 늦어지게 되면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데서 잘 수도 있으니까 가을 무렵쯤 해가지고 미리 연탄을 갖다 놓습니다. 이건 뭐야?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난방은 우리 명리학에서 조후하는 개념이죠. 너무 추운 날씨를 갖다 따뜻하게 난방, 즉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 조후는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이죠. 에어컨, 뜨거울 때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해자 축월에는 화가 있어서 조후해 주는 걸 필요하겠고요. 화는 뭐 일단은 정화보다는 병화로서
좋아하는 것이 공력이 무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라고 하면 연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병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도시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연탄불 갈지 않고도 엄청난 화력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은 겨울이면서 엄동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따뜻하게 난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가 왕은 수왕절입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은 북방이라고 해서 수가 관장을 하는데, 해월 같은 경우 수의 임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이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해자월이 수가 왕한데, 그 중에서도 자월이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수는 그 본기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그 본기가 뭐예요? 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라든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수인 개수를 보는 것은 뭐예요? 특히 정화 입장에서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죠. 칠살 편관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정화는 자수 보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임수를 보게 되면 일간이 세력만 있다라고 임수를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화는 이거는 수보양광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 같아. 수보 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세력만 있으면 임수 보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개수는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한수이기 때문에, 차가운 한수이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반면 화는 뭐라습니까? 화는 여기가 절지, 해월이 절지,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화 자체가 매우 약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병화에 힘을 북돋아 줘야지만 임수로서 수보양광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더군다나 정화는 음화죠. 작은 불입니다. 병화는 그래도 남자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여성 같은 거기 때문에 자월의 이 혹한의 시절을 그래도 양화인 병화는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버틸 힘이 양화인 병화에 비해 더더군다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자월의 화는, 특히 정화는 간목을 절대적으로 얻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다. 정화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촛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촛불 갖다가 한겨울에 밖에 켜놨는데 바람 불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하늘에서 눈보라가 칠 수도 있는 거죠. 자월은 눈보라가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이 금방 꺼질 겁니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 개수는 무토 가지고 얘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수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너무 많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일간이 뭐 다시 자월이라 하더라도 왕해졌을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약한데 임계수가 자꾸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토로서 임계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간목은 얻어야 되고, 지지로 임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간목 임목을 봤는데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일간이 뿔을 뒀다, 이거는 뭐다?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건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대음이 될 것이고, 음대음,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화를 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 정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될 것입니다. 관성에는 정인이나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이렇게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음이 되거나 아니면 양대양이 되는 경우를 편관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자를 보는 경우에는 양대음이라 정관격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정화일간이 음이고 원령인 자수도 음이기 때문에 음대음, 평관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칠살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관격, 칠살격도 중요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 자체는 관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다 신약하고 살은 왕하다 신약, 살왕 내지는 살중, 살은 무겁고 일간은 가볍다라고 해서 살중신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 살왕이 됐든 살중신경이 됐든 이건 같은 말이에요. 관성이 너무 왕하고 관성 중에서도 편관칠살이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정화의 특징상 정화는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목, 그 다음에 지지르는 인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목생화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든가 인목을 본 연후에 비견겁재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일단 정화라고 하는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항상 연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간목, 인목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자월에 뭐는 절대 투출하면 안 된다. 개수는 절대 투출하는 것을 정화일간이 좋아하지 않는다. 여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 투출하는 것은 정화일간에서 촛불 켜놨는데 한 데서 비 내리는 것 같은데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상태에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눈보라가 쳐서 금방 정화가 꺼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나 기토 같은 토가 있어서 개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축과 자가 있으면 자축합이 되죠. 자축합이 되는데 자축합이 자축합 토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축합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어떤 이제 처음 명리학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지지육합이라고 해서 이제 외우실 때 자축합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축은 합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왜냐면 방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축만 있어도 이거는 뭐가 된다? 준 방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자축합이 합수가 되는지 아니면 합토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금. 그러면 자축합 토라기보다는 원령 자체가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로 보는 것이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왕절이 금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뭐예요?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제다신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재성이 많아서 제다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현명히 잘 보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일간 정화가 뿌리 두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견겁재, 목화를 얻어서 약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볼 것인데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 자월에 태어나서 자축합 이건 수로 볼 수 있고 준방합으로 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재성인 금이 많아서 제살이 왕한 사주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간이 거의 극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 경자시가 이렇게 된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종격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걸 금으로 종하는 걸로 보기도 좀 애매해요. 만약에 이걸 자축합 토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으로 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축가 수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로 종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임상 차후에 대운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임상을 좀 해본 연후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종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거든요. 일간 자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종살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종제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명식이 된다. 이거는 신축시가 되면
유축에 이거는 자축합 만약에 토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종살격이 아니라 종제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뭐 저는 종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격 이 되려고 하면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수로 종하려면 수가 많아야 되는데 금이 많아서 금이 많고 수가 적으면은 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썩 좋은 종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민시가 되면은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인의 뿌리를 얻고 인중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자월에 임수투출을 되어 있고요. 경신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그래서 너무 금수 쪽으로 너무 편고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계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축합의 묘유충 되죠. 계수투출해서 정화를 갖다가 직극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격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갑진시가 됐을 때는 자축합의 진유합 금이 되죠.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 국세에 간목 하나를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간목이 진의 뿌리를 두는 것은 두는데 진유합금 돼가지고 관살이 간목 입장에서 관살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간목의 힘이 매우 미흡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월사시 같은 경우에는 자축합의 요 유금은 사하구에서 준삼합이 되죠. 삼합이 돼가지고 사유회금 금이 왕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회금 한다고 해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유회금이 안 됐을 때는 사중 병화의 용도 쓰임이 예를 들어서 100%였다라고 하면 사유회금 사유축 오늘 축까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유축 삼합을 완전히 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중병화의 용도가 거의 20%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은 인성이다 하더라도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주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차라리 이렇게 병옷이 간목은 없다 하더라도 인목은 없다 하더라도 병옷이가 되어 정화 5의 뿔을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양화인 겁재인 병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조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갑옷이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